이 절대 권력자는 자라서 잡범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영화는 그가 지금도 한국 사회 어디선가 또 다른 5학년 2반 위에 군림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권력을 이룩했을 것이라고 상정해 두고 있다. 박 감독은 원작은 그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권선징악의 주제를 관철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는 그러한 권선징악의 인과율이 통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다고 설명했다. 인쇄기처럼 컴퓨터도 앞으로 몇 세기 동안 인간의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아 역시 그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대화하고 생각을 교환하며 우리 자신이 창조한 인간형이 될 수 있다. 드라마 스타트rek에서 영감을 얻은 상호작용 컴퓨터 게임에서 수천 명의 플레이어들은 은하계 탐사와 전쟁에 참여하는데 주당 80시간가량을 소비한다. 그들은 낭만적인 관계를 맺고 일자리를 구하고 후원자를 모으면서 의식과 축하연을 참석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캐릭터를 창조한다. 내 실제의 삶보다 더 현실 같다. 라고 여성 역할을 했던 남성은 말했다. 이 게임에서 자아는 구성되는 것이고 사회적 상호작용들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게임에서 거의 1만 명에 이르는 플레이어는 다른 성과, 정신적, 육체적 특징을 가진 다수의 인물을 만든다. 이들 인물은 인간일 필요가 없으며 제3의 성도 존재한다. 플레이어는 가상의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 초대된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방식과 성의 본질은 물론 공동체의 형태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새로운 공간에 접속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자아관을 떠올려보고 이러한 자아관의 장단점을 말해보시오. 접속의 시대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몰고 왔습니다. 바다의 신이자 변화무쌍한 모습을 가졌던 그리스 신화의 프로테우스처럼 새로운 프로테우스 세대의 젊은이들은 전자상거래와 사이버스페이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며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사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들은 문화경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시뮬레이션 세계에 척척 적응합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세계는 이념적 세계가 아니라 연극적 세계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노동정신보다는 유희정신에 기울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접속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연결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1세기의 인간은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접속점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갈 것이고 다윈이 말한 적자 생존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인적 자유의 의미는 소유권이라든지 남들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능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대신 상호관계의 그물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의미가 점점 부각될 것입니다. 그들은 접속의 시대에 살아가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인쇄기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인간의 의식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컴퓨터는 앞으로 두세기 동안 인간의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이른바 닷컴 세대에 속하는 젊은이들의 정신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벌써 주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자라면서 많은 시간을 채팅과 게임에 쏟아붓는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젊은이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다중인격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식 내용을 떠난 의식 자체, 마음 내용을 떠난 마음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았자 아무런 내용도 아무런 정보도 담겨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없는 암, 그것을 위해 왜 시간을 버리겠는가?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항상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식은 언제나 의식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식의 지향점입니다. 대상 없는 의식, 내용 없는 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의식에서 그 내용을 지워나가 봅시다. 의식의 대상이 희미해져 감에 따라 결국 우리의 의식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그러다가 의식은 멎고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이 세계는 나의 세계이다 라는 명제는 이 세계는 결국 우리의 두뇌에 입력된 정보에 따라 보여지고 읽혀지는 세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계가 나에 의해 보여지고 읽혀진 세계라면 세계를 보는 나는 어디에 있을까? 세계를 보는 나는 그 나에 의해 보여진 세계 안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계를 보는 눈으로서 보여진 세계 속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세계의 경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를 보는 눈은 그 눈 자신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마음이 세계를 보지만 마음은 그 자신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기 인식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